어린이, 어른 딱 남녀 이 정도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초 휴머에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별로 무슨 뭐 온갖 실험을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돈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신약 테스트, 그죠? 신약 테스트도 벌초 휴머한테 하고 뭐 패션, 뭐 화학,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얘가 다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술 쪽에도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섬세한 디테일 그리려고 그 실제 몸 불법으로 사다가 해부하고 이런 건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실적인 인간을 만들까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부분들 내가 원하는 데를 갖다가 실제 몸을 갖다 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 따라할 수도 있고 비트로 보고 눌러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예? 안 좋겠습니까 별로? 두 번째는 이제 범죄사진 쪽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영상 쪽이고 두 번째는 범죄사진인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끝나고 무슨 이거 끝나고 질의응답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포렌직. 예, 포렌직도 참 흥미로운 분야죠. 왜냐하면 요즘 CS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되게 높아져 있죠. 이 최근에 문제 일으킨 5대 악당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뭐 유영철, 강호순 뭐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길태 뭐 등등등등. 최근에 이제 범인을 잡을 때 문제 해결할 때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해결의 쌍두마차는 DNA하고 영상입니다. 여기 거의 다 걸려듭니다. 예. 이 두 개가 거의 문제 해결의 한 99.5% 정도는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상에 안 찍히는 경우도 없고 일단 아무리 발뺌해도 DNA가 나오면 그냥 끝장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인기 높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50분 만에 한 건씩 해결하지만 저희는 이제 힘들죠.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도 없고 또 과학수사관이 총 쏘고 뭐 신문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과학사진 또 이제 복습을 잠깐 해보면 뭐라 했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찍되 그걸 가지고 분석평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찍는다 그랬죠. 딱 여기 범죄사진과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장입니다.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이제 뭐가 있죠. 보기 싫은 거니까 빨리 넘기죠. 예. 현장에 들어가면 온갖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나라 한때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이 세계 최고를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왜 이렇게 높았냐. 우리나라 경찰력이 우수해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온갖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분석한 이유 중에 가장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대부분이 우발적인 범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살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계획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욱해서 화가 나서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주변에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윗집에서 퉁탕퉁탕 죽여 살려 이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 다음날 살인사건 났으면 범인은 거의 뻔하잖아요. 그런 거죠. 범인이 누군지 알면 당연히 이제 검거율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엉뚱하게 재미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죠? 혹은 죽이고 나서 원래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습니까? 도망가야 정상인데 도망을 가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는 인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안 잡히려고 이제 온갖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다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그 사람들이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고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은 성폭행하고 이제 빨아버렸어요 옷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는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이 오른쪽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액 같은 게. 예. 웬만한 세제 갖고 못 지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어떤 세제를 몇 대 몇을 섞어야지 지울 수 있다 이런 거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멍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애 때려놓고서 안 때렸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애는 어차피 증언해봤자 효력이 없으니까. 저희는 한 2달 지난 멍까지도 찾습니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짝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겠지만 성적표를 위조한다든가 혹은 누굴 좋아한다고 써놓고선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바뀌었을 경우에 보면 안 되니까 지워버린다든가 찢는다든가 근데 이제 위에 덧칠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방 너무나도 쉽게 밑에 글씨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있냐? 불태워버리는 게 있죠. 그죠? 불태우면 훨씬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태우면 왼쪽 같이 되겠죠. 종이를 불태우고
놔두면 왼쪽 같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가져서 찍으면 오른쪽처럼 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태운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재로 만드셔야 됩니다. 불태운 걸 그대로 두고 가시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문 같은 거. 지문을 정확하게 찍으면 밑에서 왼쪽에서 두 번처럼 지문이 나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현장에선 거의 없습니다. 그다 또 지우고 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지문 지우고 피해자 손가락 같은 거 잘라가지고 변기에 버리고 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놈이 있는데 지문 같은 게 이제 채취할 때 현장에 사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뭐가 있냐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져다 사진을 찍되 배경만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운다는 거는 무슨 포토샵으로 문질러 지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딱 사진을 찍되 지문만 반응하는 빛의 특정한 파장을 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배경은 안 나오고 앞배경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도 손쉽게 지문을 따고 저 정도 지문이 나오면 한국인은 10손가락의 성인들은 전부 다 이 경찰 시스템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게 되고 누군지 요새 알게 되면 도망을 거의 못 갑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시골 가 있어도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거고 앞에서 나왔었지만 적외선 이용해서 이제 막 찾는 거죠. 이런 빛들, 이런 거 저희 연구실에서 다 만든 건데요. 적외선 LED만 썼기 때문에 아무리 켜고 있어도 전혀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아무리 여러분 눈 부릅뜨고 계셔도 어둠 속에서 색감밖에 보이겠지만 적외선에 반응하는 증거들을 저희가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카메라 걸고 그냥 찍으면 증거로 이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족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장판에 보시면 족적이 거의 안 보이시는데 저희 걸로 놓고 찍으면 이렇게 족적도 나오고 족적도 굉장히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등등. 이것도 이제 가변광원기라 그래가지고 그 좌회선부터 적외선까지 다 이제 그 영역을 분출할 수 있는 광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달기 전에 밑에 있는 손잡이 들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CSI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불빛 비치면서 오렌지 안경 쓰고 뭔가를 찾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팀에서 자체 개발한 게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흔적을 찾는 연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손상된 일부러 변형된 이미지의 흔적을 찾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조선일보에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만 요새 잡지나 이런 데 나오는 그 광고들이 하도 비현실적인 인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었죠. 그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런 피부와 그런 몸매가 존재하지 않는데 포토샵으로 다 만져놓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걸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엉뚱하게 수술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잡지에 리터치가 돼서 나오는 사진들은 리터치 되더라고 표시를 하자. 그리고 표시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강도까지 됐는지 표시하자. 이런 걸 법률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변조된 이런 경우도 이제 이건 재밌는 경우죠. 이렇게 해놓고 장난으로 하면 괜찮죠. 이렇게 했는 괜찮은데 가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진들을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무리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건드린다든가 사실을 왜곡한다든가.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정교하게 합성이 됐냐라는 흔적만 사진 보고 찾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깜짝 같아요. 이걸 저한테 갖고 와서 만약에 합성됐냐 안 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없을 것 같죠, 세상에. 근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새라 이런 새가 진짜로 있더라면은 그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저번에 이제 와병설 나왔을 때 걔네가 이제 세계에다 뿌렸던 사진이 됐습니다.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안 아픈데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그때 분석했던 결과는 왼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팩트들입니다. 실제로 실외 촬영이고 플래시가 터졌고 표준 계열 렌즈가 나왔는데 오른쪽 같은 건 이제 문제들입니다. 사진적으로 분석했을 때 플래시 사용으로 인한 그림자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전면과 후면의 노출차도 이상하고 경계에서 픽셀도 이상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자연계에서 반드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소실점이 어긋나 있다. 이제 이런 건 결정적인 합성의 예가 되겠죠. 그죠? 왼쪽 사진 같은 경우 완벽하게 합성이 됐지만 오른쪽처럼 분석을 하게 되면 딱 합성된 것들이 이제 영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원천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데 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원천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진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상태가 좋은 사진들은 분석하기 좋습니다. 디지털 파일이고 해상도도 높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보통 저희한테 들어온 사진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손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그런 것들을 미리 추정할 수 있을까? 추정하는데 대표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카메라에 메타데이터라 해가지고 온갖 정보들이 붙게 되죠. 여러분 메타데이터 잘 아시죠? 언제 찍었는지, 무슨 렌즈로 찍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쭉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사진들은 메타데이터가 손실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 메타데이터를 추정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이 사진은 무슨 카메라로 찍혔고 무슨 렌즈로 찍혔고 몇 미리로 찍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연구가 카메라의 기종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사진만 보고 이 카메라는 캐논 뭘로 찍혔어요, 니콘 몇으로 찍혔어요를 맞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카메라마다 독특한 노이즈 패턴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종별로 그래서 그걸 찾게 되면 어떤 카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씬 자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저희 소실전도 분석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쩌고저쩌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사진은 몇 미리 렌즈로 찍혔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나 피의자가 갖고 있는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지 이런 걸 대조하다 보면 누가 거짓말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굉장히 흐릿한 사진도 확대하면은 나중에 선명해서 막 다 알게 되는 그 가장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야죠.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연구를 일부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일부라도 개선을 시키면 좋기 때문에 흔들린 영상을 잡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포토샵에 이제 이 기능이 추가되죠. 흔들린 영상을 잡는 기능이 다음 포토샵 버전에 가장 그 큰 장점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린 영상을 잡아서 흐릿했지만 딱 세워가지고 무슨 글씨였는지 이제 안다든가, CCTV 화질이 안 좋았던 거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무슨 숫자인지 안다든가, 혹은 이것도 이제 실제 범인인데 보통 카드나 이런 거 뺏어가지고 현금 인출기 앞에 오잖아요. 그리고 오면 반드시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게 유니폼처럼 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오토바이 헬멧까지 쓰고 오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많은데, 그때 이 친구 이제 몽따주가 있었죠. 피해자가 몽따주를 그려줬는데 이렇게 몽따주 그려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그려주면 빨간 모자 씌워놓으면 이 안에서도 한두 명 정도 용의자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몽따주 얼굴을 벽에다가 마스크 대신 입혀버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입혔죠.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라고 이제 추정을 했던 거고, 뭐 저희 탓인지 어떤지 몰라도 얘는 잡혀가지고 하여튼 지금 교도소에 있죠.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지금까지 두 개 했던 건 기억나시죠? 의료 영상에 대한 융합 예를 하나 드렸고 포렌지에 관한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은 경찰 쪽에서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테크닉들은 다 특수사진, 과학사진에서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술의 한 달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가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하고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스마트 카메라라는 걸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군지 다 아실 거고요. 일반인들이 원하는 여러분 이상적인 카메라가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카메라는 뭘까요? 안 들립니다. 그냥 이상적인 카메라는 대충 찍어도 잘 나오는 카메라죠. 뭐 안 그렇습니까? 대충 막 찍어도 이렇게나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예? 내가 셀카를 찍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세상에 그 전문 사진가들은 먹고 살 일도 없어지는 거고 사진 찍기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올 수가 절대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한 건 생략하고